수학책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워보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의 수학 과정은요, 수를 연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배운 수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자연에 있는 수를 그대로 셀 수 있는 자연수가 있었고요. 이 자연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분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분수 친구 소수도 우리가 잠깐 배웠어요. 그 중에서 이번 단어는 분수를 가지고 연산을 할 건데, 자연수의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렇다면 분수에 있어서는 그 첫 번째 단계인 더하기하고 빼기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학년에서는 해야 될 것이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분수의 덧셈, 뺄셈까지 5학년 1학기 과정 중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을 분수 막대를 사용하여 계산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과 분수 막대를 잠깐 사용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분수 막대를 사용하면 우리가 숫자로 느낄 수 없었던 그 크기를 분수 막대에 있어서는 눈으로 보여주므로 분수 막대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친구가 얘기하고 있네요. 분모가 다르니까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요. 분모가 달라요. 1과 5분의 3은 1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5등분 한 것 중에 3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1과 2분의 1은 전체 큰 1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인 2분의 1이 있어요. 이걸 모두 다 더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자연수 더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분수를 더하려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분수 말고요, 다른 분수 막대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책 86쪽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봅시다.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2분의 1컵이 있어요. 4분의 1컵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우유를 합하면 한 컵이 넘을까? 그래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분수를 보기 전에 이 컵이라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단위는 바로 컵인데요. 이 기준은 우유 한 컵이 되겠습니다. 우유 한 컵을 기준으로 그 똑같은 우유 한 컵에 2분의 1과 그 똑같은 우유 한 컵에 4분의 1의 양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수의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특히나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무시하고 분수를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분수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기초를 다질 때부터 이렇게 한 번쯤 기준을 생각해 보는 연습을 계속해 나간다면 분수의 계산도 자연수의 계산처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 상황을 다 알아봤으면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각각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제일 좋은 건 분수에서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기준은 이렇게 우유 한 컵이에요. 똑같은 컵, 우유 한 컵이 있고요. 첫 번째 친구는 2분의 1컵을 얘기했네요. 이것은 이 한 컵을 반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이만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4분의 1컵이 있다고 했어요. 이 4분의 1컵도 똑같은 한 컵의 기준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누고요. 그 중에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 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이 2분의 1컵과 4분의 2컵을 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정확한 계산이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1이 된다,
안 된다 정도면 됩니다. 반 컵과 반의 반 컵을 합했어요. 그러면 한 컵이 넘을까요? 넘지 않을까요? 그래요. 한 컵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반 컵이고요. 거기에 반만큼 해당하는 양을 합히기 때문에 한 컵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컵과 4분의 1컵을 합한다고 했을 때 1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합하려고 봤더니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래요. 우리 앞단원에서 크기를 비교할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분수가 크기를 비교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분모가 달랐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분수의 덧셈을 할 때도 더하려고 봤더니 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수 막대를 보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분의 1컵과 4분의 2컵을 합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고 싶나요? 그죠?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을 하죠?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이게 얼만큼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1과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2분의 1과 4분의 1을 합하고 보니 1은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1은 안 되네요. 1보다 작은 걸 알지만 없지는 않아요. 0보다 큰 걸 알겠어요. 하지만 이만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만큼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얼만큼이죠? 자, 이만큼은 1을 똑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나눈 것 중에 이만큼을 차지해야겠네요. 그런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두 개의 분모가 달라서 이 둘의 숫자를 더한 것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분의 1을 4분의 2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4분의 1은 그냥 4분의 1이네요. 자, 이제 얘기할 수 있겠나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죠, 여러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 크기는 4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통 분모를 만들고 나니 쉽게 우리가 합한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네요. 교과서 2번 보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먼저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컵이 있는데요. 그 중에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2분의 1은 다르게 얘기하면 4분의 2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2분의 1이나 4분의 2는 크기가 같은 분수인 걸 여러분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분모 분자의 2배를 해서 만들어준 4분의 2만큼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그대로 4분의 1 색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하고 보니까 이제 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분의 1만큼의 크기가 하나, 둘, 세 개만큼 있네요. 하나, 둘, 세 개만큼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3이 되더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했고요.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2분의 1과 4분의 1. 2분의 1은 4와 관계 있는 공통분모 4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2분의 1은 4분의 2가 되고요.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개로 나눈 것 중에 2 더하기 1 해서 3이 됩니다. 이 계산식은 이전에 배웠어요. 4학년 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배웠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엄청 쉽다고 분자끼리 열심히 더했을 거예요. 그때는 사실 모든 문제가 다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그 분모의 의미를 이번 기회에 다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만 더해주면 분수의 덧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한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설명 다 했나요? 어떻게 설명했나요, 여러분? 그래요. 분수를 더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다르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통 분모를 사용하여 공통 분모로 통분해 준 다음 공통 분모를 만들고 나면 분자끼리 더해서 분수의 덧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통분해야 하더라. 이 사실만 명확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3번 그림을 이용하여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봅시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4분의 1이 있고요. 3분의 2가 있네요. 이것을 합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공통 분모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공통 분모는 4와 3이 관련되어 있는 분모여야 하고요. 여기서는 4와 3을 공통으로 하는 분모 11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상대에 있는 분모를 곱해서 만들었고요. 4분의 1은 12분의 3이 됐고요. 3분의 2는 12분의 분모를 4배했으므로 분자에도 4배해서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 칸은 1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4분의 1은 12분의 3이고요. 3분의 2는 12분의 8이므로 이 것들을 다 더하면 12분의 11이 나오겠죠. 4분의 1, 3분의 2 공통분모를 12로 만들어서 크기가 같은 분수인 12분의 3과 12분의 8로 바꿔준 다음에 이 분자끼리 더해서 12분의 11이 되었습니다. 4분의 1과 3분의 2를 더해도 12분의 11, 그쵸? 1이 안 되는 크기로 더해지네요. 4번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봤자 어떻게 하죠? 그래요.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분수의 덧셈은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1이 나오고 2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을 보면 6분의 1과 8분의 3 계산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48분의 라는 공통 분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통 분모를 한번 봤더니 6분의 1에는 8을 곱했고요. 8분의 3에는 6을 곱했네요. 이 8과 6은 뭐죠? 그래요. 이 분수에 곱을 하여서 이렇게 공통 분모를 만들었어요. 그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상대에 있는 분모에 곱을 하여서 공통 분모를 만들고 6분의 1은 분모 분자에 상대방에 있는 분모 8 곱하기 8을 만들어서 48분의 8 8분의 3은 상대편에 있는 분모의 6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48분의 18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분모가 공통 분모가 되고 나니 8 더하기 18을 하여 분자 26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48분의 26을 하고 보니 숫자가 좀 커요. 그리고 이 분수는 분모 분자가 짝수이므로 약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로 약분을 했더니 24분의 13이 나왔네요. 첫 번째 방법은 분모의 곱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똑같이 6분의 1과 8분의 3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6과 8의 공통 분모를 24로 만들었어요. 6과 8의 공통 분모, 이 24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래요. 이 24는 6과 8의 최소 공배수예요. 이 수들은 짝수이므로 나눠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수를 구해보면은 6, 1, 6, 6, 2, 12, 6, 3, 18, 6, 4, 24가 있어요. 8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 1은 8, 8, 2, 16, 8, 3, 24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분모 24를 만들었는데 6분의 1에 분모에 4를 곱해서 만든 수인 분자도 4를 만들어서 24분의 4를 만들고요. 8분의 3에도 3배를 해서 24를 만들었으므로 분자에도 3배를 해서 24분의 9가 됐습니다. 이렇게 공통분모를 만들고 나면 분자끼리 더해서 24분의 13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 2도요. 공통분모를 만들었어요.
공통 분모를 만들었는데 공통 분모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을 하여 공통 분모를 만들었습니다. 분수의 덧셈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 분모를 만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 건데 그 방법은 1번도 괜찮고요. 2번도 괜찮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분모에 곱을 하면 공통 분모를 뭘로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모를 곱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고 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편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숫자가 대신 커진다는 단점이 있고 마지막에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공통분모를 구하면 공통분모가 최소의 수이므로 숫자가 작아져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기하분수를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분모끼리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감각이 많이 있으면 공통분모를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공통분모를 찾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수감각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방법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어떤 것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1번의 방법이 될 때도 있고요. 2번이 방법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둘 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5번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입니다.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을 구해봅시다. 그래요. 이렇게 문제가 길어요. 그럼 뭐 하자고요? 그래요. 구주하자고요. 자, 구주하자. 똑같아요. 우리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도 이렇게 문제 상황이 길어요. 그럴 때 먼저 선생님하고 구하는 거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주어진 조건 꼼꼼하게 끊어서 따져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구하는 거 보겠습니다.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을 구하는 거네요. 그래요. 설탕의 양을 구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쌀빵 한 봉지고요. 쌀과자 한 봉지예요. 이런 기준들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하는 거에만 눈이 멀어서 그냥 숫자다, 그냥 더하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잡한 문장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럴수록 천천하게 읽어보고 아, 쌀빵이 한 봉지구나. 쌀빵에 한 봉지가 있는데 그 한 봉지 안에는 설탕이 4분의 3컵이 들어가 있대요. 4분의 3컵. 아, 쌀빵에는 설탕이 들어갔는데 4분의 3컵에 설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쌀과자가 있어요. 쌀과자에도 설탕이 들어갔는데 쌀가지 한 봉지를 만드는데도 설탕이 들어가는데 6분의 1컵이 들어갔대요. 6분의 1컵 설탕 6분의 1컵이 들어갔대요. 그쵸? 우리가 쌀과자 한 봉지,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데 각각 설탕은 4분의 3컵과 6분의 1컵이 들어갔고요. 여기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데 들어간 설탕의 양과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데 들어간 이 설탕의 양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이니 결국 이것과 이것을 더하는 상황이죠. 그쵸? 설탕 4분의 3컵과 설탕 6분의 1컵을 더해라 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상황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요. 지금 분수의 덧셈을 배우니까 나와 있는 숫자를 그냥 빨리 더해요. 그리고 짠 하고 답을 빨리 써요. 그러면은 문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렇게 한 개씩 여러분들이 글자 한 글자에 주목을 하면서 쌀빵 한 봉지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쌀과자 한 봉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서 꼼꼼하게 조건을 좀 따져주는 연습을 꼭 지금 해보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은 쌀빵 한 봉지에 필요한 설탕량인 4분의 3컵과 쌀과자 한 봉지에 필요한 설탕 6분의 1컵을 더하는 문제네요.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와 수를 연산하는데 더하면 돼요. 그런데 왜 더할 수가 없죠? 그래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요. 분모를 같이 만들어서 공통 분모로 통분하면 돼요.
공통분모를 통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끼리 곱하거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4와 6의 관계를 잘 따져보면 얘는 곱하는 것보다 최소 공배수 12를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 1은 4, 4, 2, 8, 4, 3, 12, 6, 2는 6, 6, 2, 12 이렇게 12를 구할 수 있고요. 4분의 3은 3배를 했으므로 분자에도 3배를 해서 9가 되고요. 6분의 1도 2배를 해서 만든 12이므로 분자에도 2배를 하여 2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분모가 같으므로 계산이 가능하죠. 12분의 9 더하기 2는 11이 되겠습니다. 답은 12분의 11 단위는 컵이 되겠죠. 설탕의 양을 구하고요. 설탕의 양은 몇 컵으로 나와 있으니까 단위는 컵. 단위까지 꼭 잊지 말고 쓰길 바랍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 단어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약분과 통분과 비슷한 문제예요. 분수의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분을 했었을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통분을 해주는 대신에 마지막에 이렇게 분자끼리 더해서 실제 양을 구해주는 것까지 한 단계밖에 더 앞서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학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잘 이해하고 개념을 명확히 쌓아 나가야지 뒤에 어떤 복잡한 식이 들어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분수의 덧셈 시작하니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나가 봅니다.